안녕하세요. 회계다파의 정예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고요. 그 FAT 1급 이제 공부하셔서 시험을 보실 건데, 그 FAT 1급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FAT 1급이 1시간 동안, 시험 시간은 1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 이론과 실무 시험을 동시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는 15문제 출제가 되고요. 15문제. 자, 실무 같은 경우는 크게 6번까지 있긴 하는데, 여기는 2점씩 배점이 가서 총 얘는 30점이 총 만점이고요. 이론은 실무는 7점 만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가시면 합격 점수는 70점. 그렇다고 요쪽만 해갖고 100% 맞으실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도 꼭 하셔야 나중에 세무를 넘어가시더라도 충분히 여기에서 배웠던 내용의 세무로 다시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FAT 1급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FAT 1급을 배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이제 전산회계 1급으로 넘어가시는데 그 틀린 점이 그 이론의 이쪽에 나오는 게 이제 재무회계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까지만 배워요. 그런데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무회계는 당연히 나가고요. 재무회계 파트 쪽은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파트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라는 과목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이쪽만 잘 배우시면 이것만 공부하셔갖고 시험 보시면 되겠죠. 실무는 거의 어비슷합니다. 어비슷해요. 어비슷한데 FAT 같은 경우는 이게 실무 중심적이다 보니까 부속 서류들이 조금 많아요.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속 서류가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속 서류들이 좀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조금 이런 점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신 상태에서 FAT 1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시면 더 쉽겠죠. 그쵸? 조금 틀린 것만 조금만 공부하시면 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저희 수업은요 처음에 아예 그냥 회계를 모르신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거라서 조금 지금 촬영했던 강수가 좀 많으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라고 얘기하는 건 회계란 우리도 일반적으로 회계를 지금까지 안 배우셨던 분들도요. 회계는 전부 다 한 번 정도는 써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용돈기 입장이라던가 가계부라던가 차계부라던가 그런 거 작성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시죠? 그런 게 이제 회계인데 그 회계 목적 자체는요. 회계 목적 얘는 의사결정하기 위한 게 회계 목적이에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게 회계 목적이다. 회계는 무조건 회사 입장에서 합니다. 1급부터는요. 2급까지는 개인기업인데 1급부터는 법인기업이에요. 중소법인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회계는 어쨌든가 그냥 회사 입장에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회사 같은 경우도 법인기업이다 보니까 외부에부터 투자를 받겠죠. 그쵸? 투자를 받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투자를 받으려면 뭔가 우리 회사의 재정상태라던가 이런 게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회계 목적이다. 이게 시험 문제요. 간혹 가다가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 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나오니까 얘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회계 구성이 있겠죠? 자, 회계 구성. 자, 회계는요, 이루어진 게 총 5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산이라는 애 하나,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돼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산은요,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짝대기 하나만 그시면 돼요. 그러면 재산이죠. 그쵸? 재산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예, 재산은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건물이라던가 땅이라던가 승용차라던가 핸드폰이라던가 TV라던가 핸드백이라던가 이런 게 전부 다 자산이 된다. 그러니까 자산은 얘는 딱 봤을 때 좋아. 이러면 자산이 되시는 거고요. 부채는 빚이죠. 빚.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얘는 나쁘다. 지금은 개인기업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개인기업에서요. 법인기업으로 이렇게 넘어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예, 기초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기업 가지고 일단은 설명을 하셨다가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본은요. 순수한 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개인기업에서 순수한 사장님 돈 있죠? 그게 내 거. 예, 그게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 말이냐면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점심을 먹을 거예요. 점심을 설렁탕을 먹을 거예요. 자, 설렁탕을 먹으려고 봤더니 10,000원 정도 한대요. 10,000원 정도 한대요. 그러면 제가 지갑을 열어봐야 되겠죠? 지갑을 열어봤더니 4,000원 있대요. 그러면 저 이거 못 먹겠죠? 근데 저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빌리면 되겠죠? 그쵸? 얼마 빌려요? 6,000원. 그러니까 동료한테 6,000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내 지갑 안에 총 얼마 있을까요? 10,000원 있겠죠? 그쵸? 이거를 회계화 시키시면 지갑에 있는 돈은요, 순수한 내 돈이었죠. 그쵸? 그래서 얘는 자본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자본이라고 얘기하고요. 6,000원 빌렸죠. 6,000원 빌린 거는 얘를 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채. 자, 그러면 총 내가 10,000원 됐잖아요. 얘가 자산이에요. 빌릴 수 있는 능력도 내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은행에 대출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된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금융권에 쌓아놓은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 능력 되겠죠. 되셨죠? 예. 다 간혹 가다가요. 이거 공식으로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하고 어떻다? 둘 다 더해놓은 게 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만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자, 수익은요. 번 돈을 수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 돈을 수익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비용은 쓴 돈을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쵸? 벌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쓰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뭐 조카가 있어요? 조카. 자, 조카가 있는데 조카하고 저하고 별로 안 친해. 근데 얘하고 좀 친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얘 만약에 뭐 한 5살 텐데요. 그럼 얘하고 친해지려면 뭐 하면 돼요? 과자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러면 얘 마음을 살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과자하고 장난감 사주려면 돈이 필요하겠네요? 얘 마음을 얻으려고 봤더니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면 이런 거를 써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쓰면 어떻게 한다?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얘가 수익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1,000원을 벌었는데 여기에 300원을 썼대요. 1,000원을 벌기 위해 300원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저 700원만큼 이익 받겠죠? 그쵸? 이렇게 이익을 보셨을 거예요. 자, 1,000원 벌기 위해서 1,300원을 썼대요. 그러면 저는 300원만큼 손해받겠죠? 그래서 손해라고 안 적고요.
회계에서는 손실이라고 적습니다. 손실 이렇게 적어요. 자, 그러면 여기 좀 지우고 좀 할게요. 여기 있는 이익과 손실은요, 언제 이익 보고 언제 손해 봤을까요? 언제일까요? 오늘 이익 본 걸까요? 이번 달일까요? 저번 달일까요? 이번 연도일까요? 작년일까요? 이렇게만 봐도 모르죠. 그래서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다가 날짜를 적겠죠? 날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7월 달에 이익이래요. 그러면 7월 이익 뭐 이렇게 적어 놓겠죠? 예, 뭐 12월 20일 날 이익 봤다 그러면 12월 20일 이렇게 적어 놓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조금 있어 보이게끔 이제 쓰셔야 되는데, 자, 오늘이 12월 16일이거든요. 자, 16일. 어저께가 15일이었죠. 내일이 그러면 17일 되겠죠. 되셨죠? 자, 그렇다면 자, 오늘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오늘을 회계상으로 따지면 당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네. 어저께를 전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일을 후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차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 달이 12월 달이고요. 저번 달이 11월 달, 다음 달이 1월 달 이렇게 되면 이번 달을 보고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한다? 당월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번 달을 전월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달을 차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올해가 이제 좀 있으면 2021년도니까 2021년도라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2022년도 20년도 내년이 2022년도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좀 있으면 이제 21년도니까. 자, 그렇다면 보시면 올해를 보고 여기는 당일, 당월이죠. 당년 이렇게 안 써요. 연자 안 써요. 회계 연자 대신에 기를 써요. 연 대신에 기를 써요. 그래서 당, 기 이렇게 쓰고요. 얘도 연자 안 쓰고요. 뭐라고 써요? 전, 기, 얘는 차, 기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연 대신에 기라고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손실이 올해 거다. 그러면 단기 순 손실 이렇게 적는다고요. 이게 이익이 작년 거야. 그러면 전기 순 이익 이렇게 적으실 거라고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보시면 잠깐 멈춰놓고 쓰세요. 쓰실 분들은.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보시면 장부를 갖다 적어야 되겠죠. 그쵸?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국어, 영어, 수학 공책을 따로 썼어요? 같이 썼어요? 따로 썼죠. 왜 따로 쓰나요? 나중에 되면 헷갈리니까. 얘도 똑같아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한 공책에다 묶어갖고 한 장부에다 같이 묶어서 같이 적으면 헷갈리다 안 헷갈린다? 헷갈린다. 그래서 어떻게 적냐면 자산부채 자본 같은 경우는요. 얘네는 어차피 나중에 보면 다 재산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익하고 비용은요. 보면 뭐다? 번 거하고 쓴 거죠. 그쵸?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재산에 관한 거 같은 경우 맨날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맨날 보지는 않고 특정 날 때 한 번 정도 작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가 얘는 자산부채 자본은요, 재산에 관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부 이름을 재산을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상태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익하고 비용은 벌고 썼더니 뭐가 생기더라? 이익하고 손실이 생겼죠. 그래서 얘를 줄이면요. 손실의 손, 이익의 이익. 그래서 손, 이익을 계산하는 표였다. 그래서 계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재무상태표는요. 재무상태표는 재산에 관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재산을 맨날 볼까요? 안 볼까요? 저희 통장 맨날 보세요? 통장 맨날 안 보시죠? 그쵸? 언제 봐요?
직장인들은 뭐 월급날? 그 다음에 대부분 잘 안 보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통장 볼 일이 거의 없을 거고. 예. 그 다음에 책상 서랍에 뭐 있는지 맨날 체크하지는 않죠. 냉장고 안에 뭐뭐가 들어있고 뭐뭐가 없어졌는지 맨날 체크는 안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특정 날 때 한번 우리 청소하더라도 대청소 맨날 하지는 않죠. 그쵸? 예. 특정 날 때 딱 날짜 잡아갖고 하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재무상태표도 그 특정 날 때 한다. 그래서 얘 그러한 시점, 일정 시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정 시점은요,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두 번 한다. 그러면 6월 30일과 12월 31일 이렇게 두 번 작성하시는 거고요. 한 번 한다. 그러면 12월 31일만 작성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벌고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장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장사는 하루아침에 뚝딱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맨날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장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일정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일정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이거를 장부를 작성을 해봤더니 재산에 관한, 재무에 관한 상태가 나타내더라. 그래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 장사를 해봤더니 영업 성적이 생기겠죠. 그쵸? 영업 성적, 뭐 경영성과가 나타내는 표더라.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되셨죠? 회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산부터 배워서 비용까지 끝내시면 그냥 끝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쪽 기준점으로 이렇게 쭉 잘라볼게요. 잘라보시면 기준점에서 이쪽을 왼쪽이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오른쪽이죠. 그쵸? 자, 왼쪽을 우리는 왼쪽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왼쪽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회계상에서는 왼쪽을요, 차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되셨죠?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대변 꼭 냄새가 나실 것 같죠? 대변 이러니까. 그쵸? 예. 회계에선 대변은요, 그냥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변 냄새 나잖아요. 그쵸? 얘네 전부 다 냄새 나요. 자, 되셨죠? 다 냄새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대변에 적고요. 좋은 거는 차변에 적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씩에 대한 이제 이 자산이 좋은 것도 우리 좋은 거가 이렇게 나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소중한 거, 내 재산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순위별로 매긴다라고 치면 그 종류가 있겠죠. 그쵸? 그런 종류가 여기에 대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정 과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정 과목들이 좀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배우실 거는 몇 개는 되지는 않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씩 이거 계정 과목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고 마칠 거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이거 기본 개념 중에 오늘 중요한 거는 차변하고 대변하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뭔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나중에 얘네를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해요.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무제표의 대표적인 얘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영업성과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일정 시점은 특정 날짜. 근데 이거 나중에 시험 보시면 이거 여기 있는 일정 시점하고 일정 기간하고 바꿔놔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우리나라는 3번 하잖아요. 3자 좋아하죠. 세 번째 글자부터 보시면 돼요. 재무상 보시면 여기가 시읒이죠.
여기 시읒. 되셨죠? 하나, 둘, 셋, 기역이죠. 하나, 둘, 셋, 기역이죠. 되셨죠? 이렇게라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시면,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누구 들어가더라? 자산부채 자본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얘가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 들어가는 거고요.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손익계산서 차변에는 그러면 누구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 들어가겠죠? 대변에는 수익 들어가겠죠? 되셨죠?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계정 과목을 처음부터 자산부터 시작해서 비용까지 다 나갈 거니까요. 프린트는 준비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